안녕하세요. 재민이의 국악TV입니다. 재민이의 국악TV는 국악의 대중화와 현대화를 지향합니다. 임춘행, 여성 국극의 탄생과 부흥. 여성 국극은 판소리를 토대로 고전 무용을 가미한 전통 가무극입니다. 여성 국극이라는 이름이 암시하다시피 연기자가 모두 여자입니다. 여성 국극은 6.25 전쟁 직전에 창설되어 10년 동안 흥행하다가 1960년대 이후 쇠퇴했습니다. 원래 판소리는 창자 한 사람이 1인 다역을 하며 노래와 대사로 극을 전개합니다. 흥부가에서 창자는 흥부가 되기도 하고 흥부의 아내가 되기도 하고 놀부가 되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여러 명의 역할을 하다 보니 아무리 노래를 잘 불러도 인물의 특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 한계가 있습니다. 서양의 오페라는 등장인물마다 배역을 나누어 노래를 부릅니다. 이런 분창 형식이 판소리에도 20세기에 들어오면서 도입되었습니다. 창극 판소리 고종은 1902년 어극 40주년을 기념하여 경축잔치에 사용할 희대를 지금의 세문안 교회 자리에 지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극장인 원각사가 되었습니다. 그해 경축 공연은 콜레라의 창궐로 취소되고 첫 공연 춘향전은 1903년 가을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 작품은 분창 형태의 판소리입니다. 이것을 창극이라 부릅니다. 판소리와 창극은 상당히 다릅니다. 창극 춘향전은 기존의 판소리처럼 1인 다역하는 것이 아니라 성춘향은 여자가, 이몽룡은 남자가 합니다. 창극은 당시로서 획기적이어서 인기를 끌었지만 인기가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먼저 레퍼토리가 춘향전, 흥보전, 심청전 등으로 한정되어 관객이 식상했습니다. 그리고 창제의 연기가 부족했으며 나이가 많아서 이팔 청춘의 춘향이나 이도령을 소화하기 힘들었습니다. 판소리 명창 조상선도 말했습니다. 관객이 70 먹은 이도령을 보러 오겠는가. 창극은 득음을 한 판소리 가창력보다 외모에 훨씬 더 비중을 둡니다. 창극에서는 창뿐 아니라 대사와 무용 그리고 연기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성 국극의 탄생. 일제강점기 조선의 전통예술은 조선음악, 조선무용이라 불렀습니다. 해방이 되자 전통예술인들은 단체를 결성하고 이름을 국악원이라고 했습니다. 창극도 국극으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해방 이전까지 여성 국악인은 예인으로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생계를 위해 요리집에 불려나가 기생으로 일하며 거기서 출연료를 받았습니다. 남성 국악인도 여성 국악인을 놀이개로 삼았습니다. 공연의 기획과 진행은 모두 남자였습니다. 남자 스승은 절대 권력자 노릇을 하며 여성 제자들은 온갖 뒷바라지를 해주어야 했습니다. 1948년 여성 국악인들이 국악 사회의 남성 위주 풍토에 반기를 들고 여성들만으로 구성된 단체를 결성했습니다. 이것이 여성 국악 동호회입니다. 회장은 박녹주이며 박규희, 김소희, 임춘행, 정유색, 김경희 등이 가입했습니다. 이 단체는 같은 해 10월 창극 옥중화를 무대에 올렸습니다. 서울 시공관에서 초연한 옥중화는 춘향전의 제목을 바꾼 것입니다. 성춘향 역의 김소희, 이몽룡 역의 임춘행, 변사또의 정유색이 배역을 맡았습니다. 옥중화는 여성 국극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창극이 시작한 출발점입니다. 옥중화는 연기자가 여성이라는 점 말고도 연기와 무대 장치라는 연극적 요소가 강했습니다. 대본과 연출의 김하부, 장치의 원우전, 진행의 김주전이 모두 연극계 인물이었습니다. 박녹주는 빚을 얻어 무대의 장치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흥행은 완전 실패하여 박녹주는 30만 원의 큰 빚을 지게 됩니다. 박녹주는 여걸입니다. 여성 국악 동호회는 다음 작품으로 햇님 달님을 제작했습니다. 김하부가 극본을 쓰고 연출했습니다. 이 작품은 푸치니의 오페라 투란도트를 김하부와 원우전이 각색한 것인데 햇님 왕자는 달림공주가 내놓은 수수께끼를 풀어나가는 아름다운 애정물입니다. 박기휘가 햇님 왕자, 김소희가 달림공주 역을 맡았습니다. 여성국악 동호회는 햇님과 달림을 1949년 2월 일주일 동안 공연했습니다. 공연은 크게 흥행하여
이때 수입으로 박록주는 빚 30만 원을 다 갚았습니다. 관중은 새로운 스토리, 화려한 의상과 무대 장치, 그리고 여성 국악인의 소리 조화에 감동을 크게 받았습니다. 이 작품은 유엔 한국위원회의 환영시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여성 국악 동호회는 자신들의 무대를 여성 국극이라고 불렀습니다. 임춘행과 여성 국극 동지사, 김주전은 여성 국극 동지사라는 새로운 여성 국극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임춘행은 여성 국악 동호회를 탈퇴하고 여기에 참여합니다. 여성 국극 단체는 2개가 된 것입니다. 김주전은 햇님과 달님 후속편을 기획하고 연출을 김아부에게 맡겼습니다. 기존의 여성 국악 동호회도 햇님과 달님 후속편을 만들려고 하자 김주전은 제목이 충돌되지 않도록 황금돼지로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기존의 여성 국악 동호회는 1949년 11월 부민관에서 햇님 달님 후편을, 여성 국극 동지사는 1949년 11월 서울 국도극장에서 황금돼지를 공연했습니다. 황금돼지는 초연 당시 햇님 왕자는 임춘행, 달님 공주는 박초월, 황금돼지는 조금행이 연기했습니다. 황금돼지는 전편 햇님 달님에서 등장했던 재상 고마불의 악행이 계속되고 여기에 괴수 황금돼지가 합세하면서 햇님과 달님이 난국에 처하지만 결국 모든 것을 물리치고 햇님 왕자와 달님 공주가 사랑의 결실을 이룬다는 내용입니다. 서울 공연에서 성공한 후 황금돼지는 곧바로 전국 순회 공연을 시작했고 가는 곳마다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 당시 관객은 여자가 더 많았습니다. 임춘행은 노래, 춤, 연기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때 임춘행의 나이 26세였습니다. 임춘행은 고향이 전남 환평입니다. 그녀는 9살부터 외삼촌 김인식의 집에서 소리를 배웠습니다. 소리 선생은 광주에서 온 사람입니다. 3년을 배우고 임춘행은 광주로 갑니다. 언니 임유행은 이미 광주 건번에서 수업을 받고 광주, 순천, 목포 등지에서 활동 중이었습니다. 임춘행도 광주 건번에서 수업받도록 어머니가 원했습니다. 건번은 기생 양성소입니다. 당시 예능 전문 학교가 없어서 유일하게 춤과 노래를 배울 수 있는 곳은 건번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기량을 익히면 직업인으로 나갑니다. 하나는 건번에 그대로 있으면서 요릿집에 불려다니는 기생이 됩니다. 다른 하나는 일정한 소속 없이 프리랜서로 춤, 소리를 공연하며 대가를 받습니다. 임춘행은 15세까지 광주 건번에서 소리와 춤을 배운 후 독자적 예인의 길을 선택합니다. 김진진, 19세에 주역을 맡다. 김주전과 임춘행은 갈등이 있었나 봅니다. 김주전은 여성 국극 동지사를 임춘행에게 넘겨주고 햇님 창극단이라는 단체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여성 국극 단체가 3개로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서 임춘행이 이끄는 여성 국극은 인기가 날로 치솟았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임춘행의 여성 국극 동지사가 부산 문화극장에서 황금돼지를 공연하고 있을 때 6.25가 발발했습니다. 임춘행은 단원들을 데리고 광주로 갔습니다. 9월 29일 국군이 서울을 탈환하자 임춘행과 단원들은 새로운 작품을 연습합니다. 임춘행은 전쟁이 나기 3개월 전 언니의 큰딸 김진진을 국극단에 데려왔으며 진진의 여동생 경수도 새 작품을 준비할 때 불러들였습니다. 경수는 체구가 커서 진진과 다른 분위기인데 여성 국극에서 남자 역할을 맡기려고 임춘행이 미리부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신작은 인기 작가 조건이 쓴 공주궁의 비밀입니다. 스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주국과 고비라국 두 나라는 적대 관계이다. 월주국의 젊은 왕이 고비라국과 우호 관계를 맺기 위해 고비라국의 공주에게 장가들러 간다. 그러나 고비라국에서는 공주의 시녀 버드라기를 공주로 가장시켜 신방에서 젊은 왕을 죽이려 한다. 그런데 왕자가 너무나 늠름하고 잘생겨 시녀는 왕자를 차마 죽일 수 없었다. 시녀는 월주국의 왕에게 자기의 정체를 밝혀버린다. 우여곡절 끝에 두 나라는 화친을 하고 월주국 왕은 고비라국 시녀 버드라기와 결혼한다. 제1막은 버드라기 역으로 박초월이 등장합니다. 관객들은
박초월의 노래에 갈채를 보냅니다. 이 막에서 김진진이 옹주 역으로 등장합니다. 이때 관객석에서 진진이 버드라기보다 낫다는 감탄사가 터져나오며 주인공을 바꿔야 한다는 관객의 소리가 무대에까지 들렸습니다. 박초월은 30대 중반이라 버드라기를 맡기에 너무 늙었다고 관객들은 본 것입니다. 반면 김진진은 19세입니다. 그리고 박초월은 발음이 불분명하기 쉬운 수리성이지만 김진진은 맑고 신선한 목소리입니다. 박초월은 소리가 자신보다 훨씬 못한 진진을 관객들이 더 좋아하자 자존심이 상하여 공연을 중단하고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김진진은 옹주 역을 맡은 지 하루도 안 되어 주역 버드라기를 맡게 되었습니다. 임춘행은 공주궁의 비밀을 광주에서 성공리에 마치고 목포, 순천, 여수 등 전라도 지방을 순회 공연하며 관객으로부터 대환영을 받았습니다. 기존의 창극에는 어려운 고사성어가 많이 나와 알아듣기도 힘들고 지루했지만 이 작품에는 대사가 쉬운 말로 바뀌어 대중에게 호소력이 컸습니다. 거기에다가 갸름한 몸매의 한국적 미인, 초롱거리는 눈웃음의 버드라기 소문이 퍼지면서 김진진을 보기 위해 남자 관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임춘행의 팬들은 주로 가정주부였습니다. 임춘행의 멋있는 남자 연기를 보며 여성 관객들은 임춘행이 여자인 줄 알면서도 반해버린 것입니다. 여인들이라면 평생 한 번쯤 그런 남자를 만나고 싶어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1952년 임춘행의 여성국국 동지사는 전라도 지방 순회 공연을 마치고 임시 수도 부산으로 왔습니다. 임춘행은 11월 5일, 6일 양일 동안 부산극장에서 청실홍시를 무대에 올립니다. 이 작품은 로미오와 줄리엣을 각색한 것입니다. 극의 무대는 950년 발해 거란족이 국경을 위협하는 시기에 좌상과 우상은 다투고 있었다. 좌상의 아들 청사랑과 우상의 딸 홍랑이 서로 사랑하면서 비극은 시작된다. 관객은 인산인해였습니다. 12시 공연을 보러 관객은 새벽부터 와서 줄을 섰습니다. 극장의 통로, 무대 앞 가장자리도 모두 관객으로 찼습니다. 임춘행의 여성국국은 전쟁의 예술이다. 관객들은 전쟁의 와중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입니다. 1952년 부산의 도떼기 시장에서 사람들은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쓰레기통을 뒤지고 딸이 사창가에서 몸을 팔아 벌어오는 돈으로 가족들이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임춘행이 이끄는 여성국국은 전쟁으로 피폐해진 사람들의 심성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관객들은 울고 웃다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주인공의 해피엔딩을 보고 희망을 얻었습니다. 한국 여성국국의 중심은 임춘행입니다. 그녀가 여성국국의 내용과 방향을 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임춘행은 판소리뿐 아니라 전통 무용에도 능하고 연기도 자연스러워 소리가 중심이던 창극에 춤과 연기를 넣어 여성극국을 탄생시켰습니다. 사실 판소리를 연극으로 만든 창극은 배우의 발음을 알아듣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임춘행은 쉬운 가사와 편안한 창법으로 관객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임춘행의 국극에는 기존 창극에서 없는 멋진 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화려한 무대 장치와 의상, 분장은 연극적 효과를 상승시켜서 관중에게 흥미를 배가했습니다. 임춘행의 다음 신작은 바우와 진주 목걸이입니다.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구려 시대가 배경이다. 봉상왕이 형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다. 늙은 충신이 살해된 왕의 아들 바우를 데리고 도망쳐 나와 두 사람은 사냥을 하며 살아갔다. 바우는 산에 사는 처녀 아랑을 좋아하게 된다. 어느 날 봉상왕이 산으로 사냥 왔다가 아랑을 보고 반해서 궁으로 데리고 간다. 바우는 친구 제모와 의논하고 힘을 합쳐서 아랑을 구하고 아버지를 죽인 봉상왕을 몰아내고 왕위를 되찾는다. 작가는 고려성입니다. 고려성은 참담한 시국에 처한 대중들의 마음을 고려하여 역경을 참고 견디면 좋은 날도 온다는 주제로 줄거리를 만들었습니다. 임춘행은 무대에 진짜 말도 등장시키고 비가 오는 것처럼 만들고 번개도 치게 만들었습니다. 이 작품도 대중의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임춘행의 작품은 전쟁 중에서 대중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성국국의 스토리는 옛날 궁중의 애정 갈등이며 작품의 민속놀이, 민요,
판소리, 정가, 무용 등이 어우러져 관객의 흥미를 자극했습니다. 그리고 남자 주인공은 강하고 여성을 보살펴주는 인물입니다. 그런 남자 역을 임춘행 같은 여자가 해낸다는 점에서 여성 관객은 자신이 힘있는 존재가 된다는 환상을 즐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임춘행의 여성국국 동지사의 작품 공주궁의 비밀에서 남자 주인공은 월주국의 젊은 왕이며 청실홍실에서 남자 주인공은 귀족의 아들입니다. 남자 주인공은 모두 강력한 존재이며 여성을 지켜줍니다. 이것은 이후 여성국국에서 남자 주인공의 전범이 되었습니다. 여성국국의 인기 비결. 여성국국의 매력은 여러 가지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첫째, 형식상으로 관객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와 즐거운 무대라는 점입니다. 여성국국의 소리는 국악적 장단과 선율에 기초하면서도 판소리 발성보다 쉽고 가볍습니다. 그래서 진중한 판소리를 이해할 만한 음악적 감수성을 갖지 않은 관객들도 즐길 수 있었습니다. 판소리에서 시작되었지만 판소리와는 많이 다른 독특한 연극 소리를 여성국국은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임춘행 여성국국단은 여기에 춤 동작을 적절하게 많이 가미했습니다. 임춘행은 소리도 소리지만 춤도 대가였기 때문입니다. 둘째, 내용상으로 여성국국이 당대 최고의 인기를 누린 결정적 이유는 관객에게 위안과 소망 충족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착한 주인공이 고통을 겪지만 보상을 받는다는 점에서 작품은 현실 속에서 고난을 겪고 있는 관객에게 대체 만족을 줍니다. 이것은 다른 멜로드라마도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이것은 전쟁 시기에는 더 관객에게 호소력이 있습니다. 셋째, 여성국국은 여성 관객의 남성 선망을 충족합니다. 여성 관객은 남자 주인공에게 열광했습니다. 여자 주인공은 행동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으로 묘사됩니다. 여자 주인공은 남자를 사랑한다는 점에서 욕망의 주체이기는 하지만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위하지 않습니다. 구술가 공주, 일명 선화공주에서 선화공주는 자신을 연모하는 예부경 서품의 밀고 때문에 귀향을 가지만 남자 주인공인 서동왕자에 의해 구출됩니다. 반면 남자 주인공은 전인적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불굴의 의지와 자기 확신을 가진 존재입니다. 남자 주인공은 결국 온갖 시련을 극복하고 영웅적 행동으로 사랑과 권력을 회복합니다. 여성 관객은 남자 주인공에게 열광했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쟁취자이자 권력자인 남성에 대한 선망의 반영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 국극에서는 남자 주인공을 여자가 연기하고 있으므로 여성 관객은 극 중에 남자 주인공과 자신을 동일화하면서 동시에 그 역을 수행하는 여자 배우와도 동일화합니다. 그래서 여성 관객은 멋진 남성이 되기도 하고 동시에 그런 남성으로부터 사랑받는 여자가 되기도 하는 환상에 쉽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남자 역의 임춘행은 소리와 춤이 타고났고 외모도 귀품입니다. 넷째, 여성 주인공은 젊고 아름다워서 남성 관객의 욕망을 일으키기 쉬웠습니다. 영화에서 주인공 여배우는 대개 미인입니다. 남성 관객은 영화를 보며 자신이 그녀와 사랑한다는 환상을 즐길 수 있습니다. 기존의 창극에서는 배역을 소리 위주로 정하다 보니 외모나 나이가 중요하게 고려되지 못하였습니다. 임춘행의 국극에서 남자 주인공은 26세의 늠름하고 귀품 있는 임춘행이고 여자 주인공은 19세의 젊고 아름다운 진진입니다. 1953년 7월 임춘행은 부산 시절을 마감하고 서울로 단원을 이끌고 돌아왔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정부가 서울로 환도했기 때문입니다. 임춘행은 단체 명칭을 임춘행과 그 일행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후에도 임춘행은 계속 작품을 창작했고 대중의 폭발적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했던 시기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재민이의 국악TV입니다. 감사합니다.